네, 변동계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변동계수도 3포도야. 그렇죠?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 일단 3포도 중에서 변동계수가 있는 겁니다. 되죠? 그 변동계수 요즘에 지금 여기는 이거밖에 없지만 뒤에 또 같이 변동계수랑 엮여 있는 문제들 요즘 최근 들어서 정말 자주 나온다. 그렇죠? 근데 변동계수의 문제는 뭐냐? 변동계수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변동계수를 이제 너무 쉬우니까 소홀히 하다 보면은 식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있어. 그쵸. 변동계수는 요렇게 구하는데 이거를 거꾸로 요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다고. 이러면 안 돼. 그쵸.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 변동계수는 3포도야, 3포.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쵸. 평균은 3포도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평균은 분자에 있는 게 아니라 분모에 있는 거다. 그쵸. 이거 설명드리고 반드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변동계수도 3포도다. 자, 변동계수는 뭐냐? 왜 만들었냐? 자, 우리가 3포도로 뭘 쓰기로 했어? 분산 쓰기로 했잖아. 그쵸? 또는 뭐 표준편차 쓰기로 했잖아. 근데 얘네들도 똑같이 또 문제가 있어. 한 개의 분산 표준편차 구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두 그룹이 있을 때, 두 그룹 이상이 있을 때, 두 그룹 이상이 있는데 얘네들의 단위가 다를 때 비교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뭐냐면은 키로 해볼게요. 키. 자, A라는 사람은 키를 뭘로 조사했냐면은 얘는 센티미터로 조사한 거야. 그래서 160, 170입니다. 뭐 이렇게 조사했어. 자, 근데 B라는 사람은 키를 미터로 조사한 거야. 그럼 얘는 1.6m, 얘는 1.7m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각자가 이제 분산을 구하기로 했어. 그럼 떨어진 정도가 얼마큼이야? 10이죠. 그 제곱하니까 분산 10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 B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떨어진 정도 0.1입니다. 오케이. 얘 제곱하니까 0.01입니다 하고 이게 분산입니다 하고 발표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같은 자료를 조사했는데 뭐가 다르다고? 단위가 다르면은 둘의 뭐의 분산이 아예 100과 0.01이라는 아예 다른 값이 나와 버린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분산은 문제가 있다. 표준편차도 역시나 분산이나 루트 씌운 놈이니까 같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얘는 뭐에 단위에 민감하다고. 단위에 따라서 두 그룹 이상을 뭐에 비교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그렇죠? 비교하기 어려워. 이 절대적인 값이 분산이 클수록 더 퍼져 있는 건가 하려면은 뭐 해야 돼? 단위도 봐줘야 된다고. 단위가 똑같으면 상관없죠. 그쵸? 단위가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분산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쓰는 거야? 변동계수를 쓰기로 한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이어서 앞 글자만 따서 CV라고 부릅니다. 되죠? 변동계수의 정의는 뭐냐? 표준 편차를 그쵸? 표준 편차가 3포도잖아. 그쵸? 표준 편차도 이 단위에 민감하다고. 되시죠? 얘를 뭐냐면 평균으로 나누는 거야. 그쵸? 표준 편차도 단위가 미터야. 그럼 평균도 단위가 미터야. 그럼 이 단위끼리 뭐가 돼? 서로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야. 되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얘는 100이 분산이었어. 지금 간단히 구한 겁니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그게 뭐야? 표준 편차죠.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가 10이야. 자, 0.01이었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다시 0.1이 되니까 얘는 0.1이 표준 편차야. 되시죠? 자, 그때 평균이 예를 들어 160이라고 쳐봐. 얘를 160으로 나눠주면은, 그쵸? 나눠주면은 요 12cm고 얘도 cm니까 나눠주면 얘는 뭐가 돼? 16분의 1이 될 겁니다. 되시죠? 여기서 B에서도 똑같이 1.6이 평균이라면은 얘를 0.1을 1.6으로 나눠. 얘도 미터고 얘도 미터야.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얘도 뭐가 돼? 한 칸 한 칸씩 땡기면 16분의 1이 되잖아. 뜻이죠. 단위가 다른 놈들을 각자의 단위인 평균으로 뭐 해줬더니 나눠줬더니 결국 값이 뭐 돼서 똑같아졌잖아. 그렇죠? 똑같은 자료니까 삼포도도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단위가 다르더라도 뭐 하면 평균으로 나눠준 덕분에 단위를 뭐해? 약분하는 효과가 발생해갖고 서로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뭘 기억하라는 거야? 까먹지 말고. 자, 변동 계수도 뭐니까 3포도니까 일단 3포도부터 출발해야 돼. 어떤 3포도? 3포도 중에서 가장 대표인 놈. 표준 편차에서부터 출발해. 되죠? 근데 표준 편차도 뭐가 있어? 단위가 존재해. 그 단위를 약분하고 싶어서 뭘로 나눠? 평균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평균도 단위가 원 자료랑 같죠. 얘네 평균 내면 160cm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평균 160cm입니다. 1.6m입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도
원래 자료랑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둘 다 뭐에 약분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변동계수를 이용해서 다른 그룹끼리 비교가 가능하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계수는 표준편차 나누기 평균입니다를 반드시 까먹지 말고 시험 날까지도, 그쵸? 거꾸로, 제발 거꾸로 기억하시지 말고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당연하지, 무시고 왜 누가 까먹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그랬고, 저도 한번 옛날에 기출문제 풀다가 강의하다가 우유 답이 안 나와. 그렇죠? 왜 했냐, 왜 안 나와 했더니 평균을 표준표처럼 나누고 있었어.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고. 되시죠? 이 변동 계수는 3포도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분자에는 3포도가 들어가 줘야지 하고 외우고 나시면은 제가 그 뒤로는 절대 안 까먹습니다. 되죠? 저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린다. 그렇죠? 그다음 변동계수 식만 알기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 변동계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요식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되시죠? 그다음 변동계수 왜 쓰는가? 요래서 쓴다. 변동계수의 식 뭔데? 요거다.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A, B반 학생이 A반은 리터, B반은 밀리리터 단위로 측정했어.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해버렸어. 그쵸? 근데 3포를 비교하고 싶어. 그쵸? 그럴 때 뭘 쓰라고? 변동계수 쓰시라고. 되시죠? 자, 표준편차, 뭐 범위, 그쵸? 뭐 분위수, 이런 애들은 다 뭐해? 요 단위를 그대로 받습니다. 리터면 리터, 밀리리터면 밀리리터 그대로 받는다고. 그렇죠? 근데 이 단위를 내가 생략하고 싶어. 단위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고 싶어. 그때 뭘 쓰라고? 변동계수를 쓰셔라. 3포를 할 때, 3포를 비교할 때. 되시죠? 이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냥 바로 보자마자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2번. A 지역에서 20일간 측정된 미세먼지 양을 요렇게 표로 만들었답니다. 되죠? 그럴 때 1, 2, 3, 4 중에서 옳은 것만 찾아보셔라. 자, 1번 변동계수는 1보다 작니 CV 어떻게 구한다고?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으로 구한다고. 자, 계속 식을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외워질 때까지는. 자, 표준 편차 지금 몇이야? 58.9를 뭘로 나눠? 평균 50으로 나누죠. 그쵸? 58.9가 커, 50이 커, 58.9가 크잖아. 분자가 더 크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근데 1보다 작다 했으니까 1번 틀렸고. 다음 2번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니. 그쵸? 근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대칭인지 알아? 그쵸? 이 자료만 갖고는 일단 1번 첫 번째로 대칭인지 알 수 없다. 이게 일단 맞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대칭이라면, 만약에 대칭이야. 그럼 뭐랑 같아?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야. 그쵸? 이렇게 딱 좌우 대칭이야. 그럼 뭐랑 같아? 평균이랑 중앙값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여기 평균 50이고 중앙값이 몇이야? 20이잖아. 그쵸? 중앙값이, 평균은 여기 있는데 중앙값 더 이쪽에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대칭이 아니다. 얘네 둘이 다르니까 대칭이면 같아야 되는데 평균이랑 중앙값이 달라. 그럼 당연히 역으로 생각하면 대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 1번, 2번 틀린 이유 두 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값만으로는 대칭인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이거 뭐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저값만 보고서 어떻게 이 분포가 어떻게 생긴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인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더욱더 아닌 이유는 대칭이면 평균이랑 중앙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좌우 대칭이면은. 근데 지금 평균이랑 중앙값이 다르기 때문에 대칭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2번 틀린 거 알아주시면 되고. 다음 3번 범위를 구해보래. 자, 범위 어떻게 구한다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에서 구한다고. 그렇죠? 이건 쉽죠. 범위는 최대값은 몇이야? 180에서 최소값 몇? 10을 빼준 몇이야? 170이니까 지금 180이다 했으니까 뭐에 3번도 틀렸죠. 그렇죠? 1, 2, 3번 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5% 절사평균은 45니. 이게 맞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잖아. 5% 절사평균 뭐 해봐야 돼? 구해봐야죠. 네, 요 표만 보고도 4번 5% 절사평균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자료가 몇 개야? 자료가 20개야. 그렇죠? 20개면은 5%면은 몇 개야? 5%면은 10%가 두 개잖아. 그렇죠? 5%면은 한 개란 소리죠. 오케이. 그 5% 절사평균은 제일 위에서 하나, 제일 아래에서 하나 제거하라는 거니까 최소랑 최대를 제거하고 나머지 몇 개? 18개로 평균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안 쓰죠? 지금 원래 평균이 몇이야? 원래 20개의 평균이 지금 50이죠. 그렇죠? 그럼 총합이, 원래 총합이 몇이었겠어? 20 곱하기 50 하니까 1000이었을 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20으로 나눴으니까 50 평균이 나온 거잖아.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할 5% 절사평균은 뭐 하라고? 최소 최대를 여기서 이 1000에서 제거하라고. 그쵸? 이 1000에서 요 1000에서 뭐해? 최소값 10이랑 최대값 180을 뭐 하라고? 제거하라고 5% 절사평균은. 되시죠? 그 빼고 났더니 몇이야? 뺀 값이 990에서 180 빼니까 몇이야? 810이죠. 그쵸? 요 810, 18개의 810 갖고 뭐 하라고? 평균을 구하면 그게 5% 절사평균이라고. 그쵸? 이거 계산하면 되죠. 9로 약분해 2분의 90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은 45 되니까 4번 뭐에? 맞는 문장이죠. 되시죠? 요거 표만 갖고도 이렇게 해서 추리해서 그쵸? 5% 절사평균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변동계수 특히나 방금 배운 거니까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 까먹지 마셔라. 네, 이제 3번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3개 이상의 연속형 자료를 요약하려고 기술 통계량. 그렇죠. 기술 통계량이라는 용어 물론 알면 좋은데 기술 통계량이 뭐냐면 우리가 구한 대표값 3포도. 그렇죠. 얘네들을 다 기술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뭐 이거는 그냥 뭐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어쨌든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읽어보면 되죠. 한 문장씩. 그렇죠? 자료의 개수가 적을수록 평균과 분산에서 극단값의 영향은 작아진다. 틀렸죠. 자료의 개수가 몇 개 안 돼. 3개밖에 안 돼. 근데 하나가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극단적인 값이야. 막 얘네들 100만 원 벌고 나 200만 원 벌어요. 근데 한 놈이 막 1조 벌어. 그쵸? 이런 평균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리잖아. 그쵸? 근데 다행인 거는 자료가 엄청 많아. 100만 원인 사람이 막 1000만 명 있어. 되시죠? 100만 원대 본 사람 1000만 명, 200만 원대 버는 사람 뭐 2천만 명 이렇게 있다 쳐봐. 자, 그럼 요런 자료에는 1조 버는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쵸? 얘네들이 이미 너무 많은 값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쵸? 1조가 들어와도 그래도 엄청나게 막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 되시죠? 근데 자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평균과 분산 구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의 역할의 비중이 올라가니까 그쵸? 극단값이 있으면 영향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쵸?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다음 2번 최대값이 큰 값으로 바뀌면 중앙값 커지니. 중앙값이 뭐야? 일단 자료가 이렇게 작은데 큰 데가 있으면은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값 얘가 바로 뭐야? 중앙값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최대값이 원래 100이었어. 근데 얘가 더 큰 값, 뭐 500으로 바뀌었어. 되시죠? 자, 이러더라도 요 별, 내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 나 자신의 이 중앙값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여기 큰 데서 뭔 일이 일어나든 뭔 상관이야. 나는 여기 이 중앙 번째, 뭐 예를 들어 이 자료가 몇 개랄까? 뭐 101개라고 치면은 나는 50번째 값인 그쵸? 근데 101번째 자료가 뭐 100이든 뭐 500이든 뭐 1000이든 1억이든 바뀌든 말든 50번째인 이 중앙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다. 그쵸? 중앙값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최대값이 증가하고 최소값이 감소해. 그럼 더 뭐해? 더 넓게 퍼진 거잖아. 자료가 원래 이만큼 퍼져 있었는데 최대값이 증가해서 여기까지 최소값도 감소해서 더 자료가 뭐해? 넓게 퍼지면은 변동계수는 변하지 않냐? 변하죠. 그쵸? 변동계수가 뭐라 그랬어? 변동계수가 3포도라고. 변동계수는 일단 출발이 3포도 팀에 있는 거야. 그쵸? 3포도는 뭐야? 얼마나 자료가 넓게 퍼져 있냐를 뜻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자료가 원래는 요만큼 퍼져 있다가 최대 최소가 늘어나서 이렇게 거리가 더 뭐해? 벌어지면은 그쵸? 벌어지면 변동계수 당연히 뭐 하겠어? 커지겠죠. 그쵸? 이렇게 벌어지면은 표준 편차가 당연히 커지고 그쵸? 표준 편차가 커지면은 당연히 뭐해? 변동계수도 커질 거 아니야. 그쵸? 대신에 평균은 영향이 없겠죠. 똑같은 만큼 최대값이 증가하고 최소값이 감소했으니까 평균은 변함없이 가만히 있는데 현재 가만히 있는데 표준 편차가 바뀌잖아. 그쵸? 그럼 변동계수도 뭐 하겠어? 당연히 바뀌겠죠. 더 커진다고. 그래서 3번도 틀린 문장이다. 그쵸? 요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수식으로 적어봐서 알 수도 있죠. 예시를 하나 들어서 수식을 적어봐서 구하셔도 된다. 자, 다음 4번. 평균보다 작은 자료의 개수가 평균보다 큰 자료의 개수보다 많으면 그쵸? 이게 무슨 상황이야? 평균이 가운데 있다 쳐봐. 작은 자료 개수가 평균보다 큰 자료의 개수 여기보다 여기의 값이 더 많어. 그쵸? 그러면 요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왼쪽으로 치우친 문법처럼 생겼다는 거잖아. 되시죠? 여기 평균이 있는데 이쪽에 자료가 더 많아. 이쪽에 자료가 100개 있고 이쪽에 자료가 한 10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쵸? 여기도 엄청나게 극단적인 값들이 막 몰려 있다 보니까 평균은 엄청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나오면은 여긴 100개인데 여긴 10개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런 경우에서 중앙값은 평균보다 작네. 그쵸? 중앙값은 뭐야? 이렇게 110개 있으면 55번째 되는 값이잖아. 그쵸? 55랑 56번째 값의 평균이잖아. 55번째 되는 값은 여기 이쪽에 존재하겠죠. 평균보다 작은 애들이 더 많으니까. 중앙값은 어디 있어? 평균보다 더 작은 팀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이 평균보다 뭐 하겠어? 작아지게 되겠죠. 그쵸? 평균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다. 되시죠? 그래서 요 1, 2, 3, 4번 문장 다 좋고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배운 대표값과 삼포도를 잘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의 성질, 걔네들의 의미, 걔네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1, 2, 3, 4번 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렇게 해서 요 3번 정말 뭐 중요하니까 제가 A급으로 표시해 놨겠죠. 이것까지 잘 풀 수 있으면은 우리는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한 거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